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한국교통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통대 총장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평양철도대학과의 교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얼마 전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 박준은 한국교통대학교 총장과 학생 2명이 학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개소 등 남북 화해 기류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유라시아 교통대학교 총장협의회 부회장교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학계 대표로 이번에 개소식에 착공식에 참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평양철도대학과의 인적, 학문적 교류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를 거쳐 북한과의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봄, 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평양 방문이 성사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립니다. 교통 관련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본격적인 유라시아 철도 시대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철도 교통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때 북한에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 나아가서 유라시아 교통대학교 또는 유라시아 교통철도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계기로 교통대가 추진해온 북한과의 교류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음성군 금왕 테크노밸리 매립장에 산단 외 지역 폐기물이 반입될 것이라는 소식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약속을 파기한 밀실 행정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음성 금왕 테크노밸리에 조성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15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매립장 설치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방 환경청에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산단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곳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행법상 사업자가 전국에 폐기물을 반입해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경청과 함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음성군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할 때 자체적인 폐기물만 소화하기로 했는데 전국의 각지에 폐기물이 그것도 지정 폐기물이 오고 특정 폐기물이 온다 하니 한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산단 내 폐기물로 반입 규정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주민 반발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영업구역 자체가 없어요. 그 산단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복을 다 받는다 이렇게 군의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는 거지. 폐기물 시설 입지를 놓고 불거진 민관 갈등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괴산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면서 괴산군의 대응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괴산군 측은 공장 건축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통합 허가 또한 불허할 방침입니다. 의료 폐기물 업체 측은 적합 통보서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괴산군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초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던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청주시 측은 주 전시 공간의 리모델링 공사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17일로 개최 시기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인데 청주에 있는 우진교통이 그런 형태의 기업입니다. 벌써 1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효율성과 안전성의 조화로 새로운 경영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171일간의 장기 파업. 청주의 대표 시내버스 회사 우진교통은 부실 경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안은 노조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이른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의 환골탈태였습니다.
지난 2005년 걱정과 기대 속에 새 출발한 우진교통. 14년의 세월은 도전과 실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윤이나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이 철학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적용해낼 수 있고 또 그걸 입증한 거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주인력 기업으로서 탄생하고 나서 안전 운행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주인이 없는 회사가 아닌 직원이 주인인 회사는 강한 연대감이 경쟁력입니다. 우진교통의 사례로 7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효율성과 안정성의 조화로 직원들이 갖는 감동과 주인의식은 새로운 경영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진교통 14년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온 이유입니다. 온 사회에 좀 널리 알려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일하건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진교통은 2년 전부터 안정 경영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승객 감소 등 경영 외적인 문제로 적자 전환되면서 무엇보다 준공영제 도입이 절박해진 것입니다. 우진교통이 앞으로 엮어가는 이야기도 절망 속에 길어올린 희망이기를 기대합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허영옥 충주시의회 의장 자녀가 피감기관인 중원문화재단 계약직으로 취직했다 논란이 일자 돌연 사퇴했습니다. 재단 측은 블라인드 전형으로 공정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허 의장은 정당하게 응시에 합격했는데 부모 때문에 합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 자녀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러시아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같은 국적의 동거남 33살 M씨가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해를 한 M씨는 숨진 동거녀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와 사망 이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 자살로 최종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도내 북부권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내일 충북지방은 오전 한때 북부 지역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제천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아래에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